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는 오늘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주가가 더 떨어진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오전장 들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또 미 선물 시장에 대한 하락도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삼성 SDI에 대한 주가의 반등은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또 반복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시장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한 반등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나오는 시장에 대한 반등은 다시 한번 그 어떤 섹터보다 2차 전지가 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무조건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특정 종목들로 쏠려 있는 이 수급들의 재분배가 되는 시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거고 여러분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야 이게 이제 11월이 다 갔어요. 12월 내년까지도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를 볼까요? 지수가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데 최근 주가가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저점에 대한 바닥 리테스트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나 신규 매수 관점을 가져가기엔 지금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맞고 내가 고점에 물려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이제 이 구간에서만큼은 내가 손절을 하면서 매도할 구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SDI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현재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적절한 조정 구간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우리가 확실한 매수 타점을 잡아갈 만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저께 일단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이 알파벳 구글에 대한 급등이 나스닥 지수를 이끌었고 뭐 브로드컴이나 반도체 쪽에 또 다른 강세가 왔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는 못 올라왔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엔비디아 하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자 볼게요. 보시면은 이 주봉이에요. 나스닥 주봉상 3 연속 음봉이 나왔고 지금 하루 지났던 4.63% 상승 그러니까 일봉으로 볼 때 크게 상승을 한번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완벽하게 추세를 돌렸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거 맞아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이유를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거기에 대한 비둘기 발언 그러니까 긍정적인 발언이라는 건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 아직도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셧다운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10월 달 CPI도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지금 악재보다도 더 심각한 게 불확실성이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 바닥이다 생각해서 막 언론들은 오늘 오전부터 뭐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 속아서 또 개인들이 매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AI 버블 거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때 이렇게 4천 포인트가 지수가 넘기는 여기 구간에서 이 신용과 미수에 대한 잔고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거든. 미수 금액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하락함과 동시에 그런 미수 물량과 신용 물량들을 좀 털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패턴들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삼성의 SDI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시장 이야기만 하는 게 지금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전고체나 뭐 혹은 다른 2차 전지 뭐 전해질이나 LFP나 다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은 나오고 있거든. 뭐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일단은 편승해 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하락 안 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고점에서 매도를 일단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조정 구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차트적으로 좀 볼 텐데요. 자,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그 목표 타점은 너무나 명확하죠.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 이 고점 단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조정 단계잖아. 그러면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4파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 타점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0.5 라인 혹은 0.38 라인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 하락을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게 이때야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게 타점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최근에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의 저점이 계속 이탈될 때 오히려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시장을 분석하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을, 차트에 대한 분석을 잘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단기적인 대응들을 하면 할수록 남들은 겨우 5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100%에서 200%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 추후에 더 큰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항상 타점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거나 영상 타점을 좀 빠르게 찍어서 안내를 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대처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정확한 앞으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만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네.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거고, 가끔씩 저에게 아니 그 이제 선물 같은 거 막 기프트콘 막 그 선물 쿠폰 이런 거를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성의는 감사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삼성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 저도 이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손실을 받고, 뭐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봤는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는 모습들을 저 스스로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갈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